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25%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1.5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황 말고 제가 테마나 종목을 딱히 다뤄드릴 게 없을 만큼 지금 장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투심이 지금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앞선 이때 조정 때보다 이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안에서의 질은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가격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의 불안불안한 자리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방향을 아마 잡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나스닥의 영향을 훨씬 더 좀 많이 받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과거의 패턴 속에서 현재 혹은 미래를 어느 정도 그냥 예측하는 것뿐 그 이외의 시장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 외에는 사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정확히 맞춘다던가 조정폭을 정확히 맞춘다던가 이런 부분을 사실 알기는 참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 대응만이 이제 살 길이다라고 항상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요. 앞선 어떤 이런 조정 때랑은 지금 훨씬 저는 투자 심리만 놓고 보면 이때보다 훨씬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보다 조정폭이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선 조정 때 보면은 한 12.5%, 13% 정도의 조정 후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었고, 요때도 보시면 한 13% 정도, 요때는 이제 작은 파동이라서 이때도 한 13%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살짝 이제 작은 조정이었고 조정폭이 아이고 씨. 이때는 한 10%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바닥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요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쌍봉을 만드는 형태를 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전저점을 이렇게 깨게 되면 정말 상당히 공포심이 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닥을 잡아줬던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어떤 그 파동의 흐름으로 보면 이때랑 사실은 좀 유사한 면은 있죠. 요렇게 쌍봉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여기 이제 전저점을 좀 깨게 됐을 때 상당히 무서운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페닉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자리고, 특히나 장기 이평선을 점점 하나씩 이렇게 이제 깨트리는 모습들은 추세가 점점 이렇게 이제 꺾여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2,500까지는 여기 전저점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을 깨게 될지 이때처럼 잡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지, 이게 지금 정말 코로나 폭락적 이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시장의 기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져요. 점점 이제 이때 처음으로 21선을 깼고 61선을 깼고 121선은 또 지켜주다가 이번에 이제 121선을 깼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201선 차리 정도가 되잖아요. 참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장보다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매도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장보다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도 이제 우리 증시도 이때랑은 다르게 공매도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이때 조정보다 훨씬 그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도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어떤 그 패턴을 보면 고가권 이제 고점을 찍고 한 파동의 고점을 찍고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두 번째 하락 파동이 나오고 나서 마무리가 한번 됐었고요. 패턴도 거의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의 연출이 두 번 다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이때도 고점 한 파동의 고점을 만들어내고 하락 파동이 한 번 나오고 반등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하락 파동이 연출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 패턴도 똑같았고 121선을 살짝 깨놓고 바닥을 잡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예, 조정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점이 있고 이때는 한 13%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뭐 앞선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10에서 한 15%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는데 여기서 지금 공매도 때문에 15% 플러스 이상 한 20%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선 어떤 패턴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점에서 물론 이제 이 파동의 길이 자체가 이번에는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이때랑 좀 똑같이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파동이 길었던 만큼 조정도 크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파동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서 이 파동 대비 조정폭으로 하면은 사실 요 정도 조정 정도 나오면 마무리가 돼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공매도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때랑 이때랑은 훨씬 더 지금 투심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는 안 좋은 것 같다. 단순히 시장의 등락을 떠나서 그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질적인 측면들 장이 안 좋아도 그날 강한 테마는 존재하고 종목들은 존재를 하게 마련인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이때 앞선 어떤 조정 때보다 훨씬 더 투심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제 고점 대비 첫 번째 하락 파동 후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하락 파동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잡고 좀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찌됐건 1번 혹은 2번 이 기로에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아 이런 또 중요한 순간에 금요일이라는 점이 참 또 마음에 걸리네요. 차라리 뭐 월요일이나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이거 쌍바닥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 이제 뭐 추가 매수 현금을 내가 사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설프게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 조정폭이 좀 짧을 수 있고 시장 상황이 많이 불안하니까 최대한 확인하고 접근하시라고 저는 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오전에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이때도 보시면은 바닥부터 외국인이 한 500억 가량 정도 사들이면서 쭉 반등을 일으키다가 여기서부터는 결국엔 또 팔더라고요. 여기서 산 거 이제 다 팔고 더 계속해서 이제 팔면서 쫄쫄이로 흘러내렸고 다행히 이제 오전에 만들었던 저가 부근은 좀 이제 지지해주면서 반등은 살짝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상황이지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을 때는 이 3분 봉상 120분 120분봉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누우면서 얘도 이렇게 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이런 포인트에서 좀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해주셔야지 어설프게 자꾸 이제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 조금 반등 나올 때마다 아 바닥인가 싶어서 자꾸 들이대면은 고점에서 내가 나의 어떤 중요한 비중을 고점에서 쓰게 됐을 때 비중만 늘어나고 하락분을 몸소 다 받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리딩방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이거를 색깔을 좀 굵게 해볼까요?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막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셨을 수도 있고 바닥도 잡을 것처럼 막 보이니까요. 또 뭐 이날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 드렸었던 계속 이제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하락각이던 120분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한번 파동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석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만날 때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이런 구간이 추가 매수였던 타이밍인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쭉 나오잖아요. 이번 하락도 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을 좀 하시면 어설픈 타이밍에 추가 매수 나의 현금을 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설프게 좀 소중한 현금 비중을 사용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리딩방 같은 경우는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이제 60%까지 좀 낮췄어요. 아무래도 좀 불안불안한 자리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면 좋겠지만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기대치, 만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대치와 여기서 혹시 깨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생각하면 비중을 줄이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121선 깨고 매도세가 급격하게 좀 출현을 하게 되면 사실 음봉이 한두 개 정도 더 나오게 되면 이제 개인들 뭐 반대 매매 물량도 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건 뭐 이때처럼 살짝 깨고 똑같이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글로벌 증시 상황이 조금 이때랑은 저는 다르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서 뭐 요때나 요때는 사실 뭐 어떻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랄지 이런 걸로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의문을 사실은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지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제가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미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장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만 떨어지는 거라면 이거는 매수의 기회이고 버텨볼 만하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수익 낼 거 내고 비중도 좀 많이 줄여놨어요. 다행히 요 반등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미장도 조금 버티지 못하고 꺾이면서 살짝 간당간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잡아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에 리스크 관리를 더 충분히 해줘야 되는 그런 조금 이제 가격도 고점이고요. 조금 불안불안한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주식이 풀비중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한 현금 20% 남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40% 50% 남아 있을 수 있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짜드리긴 그렇고 그냥 이제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이제 60%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현금이 40%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요때처럼 121선을 살짝 깨놓고 반등이 나올 거에 대한 어떤 1차적인 타점으로 900한 25포인트에서 나머지 현금 한 20%를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여기도 깬다면 나머지 이제 20%는 900포인트 정도에서 추가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바닥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확실히 조금 높게 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좀 확실히 바닥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아마 이제 남은 현금을 쓰게 되겠죠. 그래도 현금이 한 40%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주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 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뭐 좀 전략을 좀 잘 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이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밀려버린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조정 때는 그랬지만 최근에 조정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니어서 코스닥 조정폭이 막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혹시 정말 셀캐까지 막 무너져 버리면 코스닥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우리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선물이 0.3% 상승이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마이너스, 지금 나스닥은 0.6% 찍고 있네요. 미장이 오늘까지 떨어진다면 우리 증시도 쌍바닥을 좀 깨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내일 정말 긴장하고 집중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은 사실은 매매를 안 하고 쉬는 게 그냥 가장 도움이 되죠. 그냥 매매를 안 하고 뭐 이제 쉬는 것도 지금 장에서는 거의 뭐 돈을 버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도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장이 안 좋을수록 가장 강한 테마 두 개도 안 될, 한두 개 정도만 딱 뽑아서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테마 한두 개 뽑아서 매매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8월 해외 백신 위탁 생산 관련돼 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모더나의 위탁 생산 지금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로 좁혀져 있는 상황에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위탁 생산 뉴스가 나왔는데, 화이자에서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그렇고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했고, 기사 내용을 보니 확실히 이거는 사실 무근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더나 쪽으로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CM 업체로 언급이 많이 좀 됐었던 게 녹십자랑 뭐 한미약품이랑 ST팜 이런 기업들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얘네가 화이자 위탁 생산하는 게 사실 무근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 이었고, 오늘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오늘 좀 밝혀지는 것 같아요. 화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삼바가 하긴 하는데 화이자가 아니라 모더나를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이 테마가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그 테마를 매매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기대감이 있고 어느 정도 날짜가 딱 정해져 가지고요, 이 이벤트 데이 전까지는 무리 없이 악재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언제 어떻게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재료보다는 날짜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이제 대선도 날짜가 정해져 있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선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때 반도체 CEO랑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이제
바이오 기업들 CEO까지 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랑 이렇게 뭔가 좀 이야기를 주고받는 협상의 자리가 장이 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까지 기대감이 상당히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원픽이 아닌가, 원픽 테마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같이 좀 강한 종목이 이제 서린바이오랑 일신바이오가 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고요. 서린바이오는 상한가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 시간에서 좀 깨지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테마적으로 엮인 느낌으로 이제 서린바이오 오늘 이제 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였어요. 일단 뭐 기대감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계속해서 강한 애들이 유바이오로직스랑 뭐 셀리드 같은 종목들입니다. 셀리드도 여기를 이제 넘어서주는 과정으로 갈지 한번 제가 지켜보셔야 되겠다. 얘도 끼가 장난 아니고요. 뭔가 작정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가다가 뛰어넘게 되면은 완전히 또 가격대가 레벨업이 되니까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좀 할 만한 게 바이오 쪽이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자동차 섹터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위아도 그렇고 이 종목도 시장을 뭔가 좀 이기는 섹터 종목들이라면은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이제 수혜주로 뭐 은행주들 일부 뭐 봐줄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생명도 영업이익이 엄청 잘 나와서 좀 많이 올랐고 아까 보니까 제주은행도 조금 반등이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요 정도. 다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돌아와서요. 유바이오로직스랑 뭐 이제 셀리드는 흐름이 최근에 정말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배열권에서 이제 이겨내고 지금 매물 소화하려고 막 끙끙 앓고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2만 원을 넘어서면 시원하게 좀 넘어서면 그때는 조금 주가가 가벼워질 수도 있어서 얘도 지금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모더나 관련주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AB 프로바이오랑 뭐 이제 엔투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B 프로바이오가 좀 더 주가의 흐름 상황은 좀 좋은 것 같고요. 시간에서 살짝 이제 밀리고는 있는데 얘도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원생명과학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면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뭔가 뉴스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양봉을 좀 뽑아내면 또 이 위로 상당히 좀 주가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조금 아쉬운 면은 어찌됐건 지금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이랑 한국 이제 코로스 컨소시엄 이렇게 이제 둘이 나뉘거든요. 한국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에서 대장주가 휴온스 글로벌이고요. 그다음에 뭐 휴온스 있고 휴메딕스 있고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있고 한국 코로스 컨소시엄에서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정근당 바이오 보령제약 뭐 이렇게 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수앱지스가 대장 역할을 좀 해왔었고 근데 얘네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대장을 좀 따라다닌다거나 흐름을 같이 만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휴온스 글로벌 혼자 좀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조금 이제 아쉽긴 합니다. 테마 전체적으로 좀 힘을 받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휴온스 글로벌도 요 가격대 75,000원을 이제 딱 넘겨주면 여기서 이제 또 주가가 놀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 주가를 더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찌됐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 재료를 가지고 좀 끌어올렸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뭐가 있을까? 오늘은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는 뉴스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9월이면 또 실제로 생산되기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또 남아있고, 그러면 이 안에 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재료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좀, 음, 약간 좀 운에 기대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스푸트니크를 어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조금 영향력이 적을 것 같고,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뭐 대량 계약을 한다든지 뭐 매덕 개분 이런 식으로 대량 계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요 뉴스가 나오면은 또 한번 괜찮을 수 있겠죠. 뭐 유엔 사무총장이 스푸트니크 V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요것도 요건데 결국은 이제 WHO 뉴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이제 방문해서 1차 서류를 검토 작업을 완료했으며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승인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WHO 관련해 가지고 뉴스 나오는 게 좀 파급력이 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이제 계약, 대량 계약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면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게 얘네들은 지금 뭐 다 바닥에서 주가가 기고 있어요. 뭐 휴메딕스는 그렇다 치고 뭐 휴온스 얘는 원래 좀 오른 게 별로 없었고. 파이넥스도 뭐 거의 죽어버렸고요. 종군당랑 얘네도 뭐 원래 별로 볼 필요가 없었어서. 이수앱지수 얘도 좀 더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같이 시속 게임 하듯이 엎치락 뒤치락 해주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만 너무 지금 혼자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장이 안 좋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장이 안 좋으니까 꼭 이런 자리에서 살짝 넘겨놓고 물량 떠넘기기 참 좋은 자리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베팅하기에는 좀 이제 장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요. 워낙 또 고가권이고 파동도 어떻게 보면 나올 만큼 또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막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뭐 돌파 매매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싸리 이 가격대를 넘겨놓고 밀리지 않는 어떤 캔들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공략하는 게 훨씬 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포스코 엠텍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얘 좀 조심하시라고. 앞선 이력도 이렇게 이제 양아치 짓거리를 했던, 반등 하나도 없이 밀어버렸던 이런 양아치 짓거리를 했던 전력도 있고, 이 전고점을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좋아할 수도 있는 자리들이에요. 이런 어떤 전고점을 이렇게 살짝 넘기게 되면 뚫었다라고 보고 이런 자리에서 정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세력들도 항상 보면은 털어낼 때 전고점 근처에서 혹은 전고점을 살짝 넘겨놓고 물량을 떠넘기기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 전고점이라는 가격대는 돌파하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팔려고 하는 매도 심리도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점을 항상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되고, 돌파하면 이제 살려고 하는 이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세력들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날의 검 같은 자리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제가 얘를 저 같으면은 얘는 공략을 안 할 건데, 정말 혹시 공략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은 이거 여기서 캔들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거 보고 여기 전고점 넘겨놓고 종가 마무리 되는 거 보고 공략하시라고 제가 어제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오늘 뭐 진짜 답도 없이 떨어지죠. 이렇게
반등 한번 안 나오고요. 고점 대비 22%, 지금 시간에서 3%또 떨어졌으니까 와 진짜 악랄합니다. 악랄해.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한번 이랬던 녀석들은 이번에는 다른 경우보다는 또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10종목이 나오면 과거에 양아치였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잘 가는 애들은 열에 한 뭐 두세 종목, 확률적으로 한 70% 정도는 과거랑 똑같이 또 맞고 떨어지고 이럽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가 해킹당해가지고 뭐 완전 뭐 비상이 걸렸죠. 미국에서 뭐 지금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 5시간씩 줄 서서 기름 이제 얻어가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발생되었던 그 이슈가 이제 송유관이 이제 오늘 재가동한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정상화되려면 수일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해킹 이슈는 단발성으로 조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유가가 한 7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뭐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오늘도 보니까는 뭐 설탕 가격 상승 가지고 올랐는데 뭐 최근에 진짜 매매할 만한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 테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서 오르고 있는 원자재 테마,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흥구석유도 뭐 어젠가요?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맞고 떨어졌던 이 가격대를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돌파를 한번 시켜놨는데 장도 안 좋고 돌파 시켜놓고 이렇게 또 떨어질런지 얘가 이제 여기서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건지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도 얘도 한 3% 이상 떨궈 놨는데 8,500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좀 모니터링 하면서 매매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왜냐면 워낙 또 얘도 끼가 있는 애라서 중앙 에너비스를 제끼고 대장주 순환매가 한번 돌 수도 있어서 저도 일단 그냥 섣불리 매매는 하진 않을 것 같지만 뭔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관심은 좀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볼 건데 저는 뭐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니고요. 잘 사실은 좀 모르는데 이때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요것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 있었는데 어찌됐건 얘네들도 되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꺾이면 비트코인도 좀 꺾인다고 저는 좀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 차트를 보고 있자니 너무 좀 뭔가 좀 익숙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참 많이 봐와오던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그 종목이라고 하면 엘리어트 파동이 너무 이렇게 딱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석대로라면 사실은 요렇게 가는 패턴이 사실은 맞습니다.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시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도 안 하고요. 투자를 안 하고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할 자리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뭐 비트코인 뭐 전문가분들 방송을 보시겠는데 어찌됐건 이제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비덴트나 뭐 위지트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 있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두나무 상장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 갔었던 뭐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이런 자리들도 한번 해볼 만해요. 재료가 좋고 장이 좋으면. 근데 이런 자리들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거래량도 좀 덜 터졌고. 아무튼 요즘처럼 장이 정말 안 좋을수록
정말 테마와 종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정말 대장 테마의 대장주 정배열로 이렇게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막 이런 어떤 역배열 자리에서 나오는 슈팅들, 예를 들어 오늘도 뭐 현대바이오가 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뭐 요런 자리에서 뉴스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장이 좋을 때는 막 이것도 뉴스빨로 역배열 다 이겨버리고 이렇게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이 안 좋으면 시장 참여자들 다 기회만 오면은 팔려고 하는 매도 심리가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장이 좋을 때는 주식이 오르면 더 갖고 가야지라는 심리가 발생을 해요. 아니면은 내가 불타기를 할까라는 심리가 발생을 하지만, 지금처럼 장이 안 좋고 불안불안한 자리에 있을 때는 기회만 오면은 팔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들에서 특히 나오는 어떤 뉴스빨로 가는 애들은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조심하시고, 항상 캔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차라리 종가 베팅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 뉴스는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밀리지? 라고 하면서 차라리 종가 베팅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치 테마주입니다. 장이 안 좋을수록 뭔가 좀 한 번씩 힘을 내주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 대비 막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들 일단은 보고만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공략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시장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밀리고 뭔가 꿈틀꿈틀하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해봐도 늦지는 않으니까 일단 관심은 가져보시고, 다만 어찌됐건 얘네들도 그냥 시장 안 좋다는 이유로 막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이제 이슈가 있고 뉴스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이재명 지사가 뭔가 좀 세력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정도 하나 있고요. 윤석열 관련주들은 어찌됐건 지금 계속해서 타이밍이 너무 늦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 뭐 신당을 창당하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수일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뭐 어딘가 합당을 한다든지 어찌됐건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 행보를 가져가는 액션이 좀 나와주면 윤석열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죠. 특히나 장이 안 좋을 때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 엄청 또 수급 많이 몰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돌려보면서 어떤 종목이 좀 잘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는 놓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